김현규 과학기술위원회 과학정책국장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주분 발표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딱딱한 정보 파트 발표하게 돼서 혹시 참석자분들께서 흥미일까봐 좀 걱정이 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준비 발표하신 신정이 우리 기초연구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고, 정부는 가능하면 이 간섭을 좀 줄여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마련한 제주도 발표서였고 그런 걸 담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창조적 기청 환경구성원 전략 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국가이뿐만 아니라 관련처, 그 다음에 우리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다 협력해서 그동안 마련해왔던 그런 전략 안이 되겠습니다. 공통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10년간 그 세계 화두는 창의, 창조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에 걸맞는 기초연구를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이 창의적 사고 여기에 기반을 둔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이런 창의적 성과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창조성 높은 또는 창조력 높은 연구 성과의 창출은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그 SCI 논문 계제수를 보시면 2009년 그 기준으로 양적으로 약 세계 11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논문 한 편의 피인용 횟수 보면 세계 30위로서 질적인 경쟁력은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 기초연구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EU의 경우에 보면 그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에서 이 기초연구의 수월성을 주요 과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은 보시면 EU의 새로운 연구라든가 혁신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2014년부터 2020년간 총 8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핵심 사항은 그동안에 복잡했던 기초연구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모두 단순화시키면서 이 단위 규칙이라든가 제안서 등 소리작업을 경감을 해주고, 불필요한 그런 통제, 감사 이런 것들을 축소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나아가서 이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단축해준다든가 하는 그 행정 절차 이런 것들로 대폭 간소화하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번의 경우도 제4기 학습 기본 계획을 통해서 이 기초연구 지원 강화를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 독창적이고 다양한 기초연구를 강화를 할 예정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최고 수준의 국제 연구 거점 형성을 추진하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선 그간 많은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던 성과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위해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가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35% 달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2010년도 보면은 전체 기초연구 투자가 약 3조 9천억으로 전체 비중 중 35.2%. 그래서 좀 과제 목표는 우선 달성한 것으로 그렇게 구성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 기초연구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개인 기초연구 지원 과제 수라든가 수혜율 향상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인 기초연구 지원 과제 수가 2008년도에는 약 5천 개였는데 2012년도에 10,000개로 2배 이상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수혜율도 2008년에 약 16.7%였던 것이 2012년에 32%로 거의 2배 가까이 수혜율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모험연구라든가 미래융합 기술 파이오니어 사업 같이 고위험, 고수익형 기초연구 지원도 확대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일반 또는 중견 연구 지원 사업으로 우수과제에 대한 추가 지원이라든가 상위 사업과의 연계 지원 이런 것들도 강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평가 및 연구관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저희 국가를 중심으로 이 연구자 친화형 연구관리제도 도입에 힘을 써왔습니다.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이 한국형 그랜트제도 적용이라든가, 이 한국형 그랜트제도는 무엇보다 연구결과 평가 시에 보고서 제출로 간소화, 그런 행정관 완화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단연도 협약과제의 경우에 연체별 연구비 잔액이 남을 때 이것을 2월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창의적 도전 연구적 강화와 관련해서 연구 내용의 도전성이라든가 창의성을 실질적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혁신도약형 연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혁신도약형 연구 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예산 비중이 약 15%, 전체 연구개발 사업 중에 15%, 13년도에 20%, 그다음에 2018년도까지 약 30, 40% 정도까지 이 도전을 하는 사업 비중을 늘려나갈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혁신가액형 도전적 R&D 사업을 위해서 기초연구에 대한 성실 수행제도 이런 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당초 계획한 이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구를 성실히 수행했다 이런 것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동안 정리해왔던 참여 제한이라든가 연구에 대한 환수 문제라든가 다음 사업에 대한 선정할 때 감점을 준다든가 하는 이런 불이익을 면제해주는 그런 특례 조항을 신설해서 시행을 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혁신활동 사업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저희 국가가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 조정 시 예산의 허용 범위 안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우선 배정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회 평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전적 R&D의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난이도 이런 것을 고려한 그런 지표를 개발해서 제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 창의성 높은 그런 연구 개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예비 타산성 제도와 관련해서 이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화된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저희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감사 관련해서도 소위 말하는 적극 행정 정책제도 이런 운영 규정을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우수인력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2020 르네상스 희망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대학 관련해서는 학제간 문복학 체제 유도 이걸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강화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학의 자율성 강화라든가 학부교육 선진화 등을 통해서 기초학 교육의 기반을 좀 더 튼튼히 마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원과 관련해서는 우수 연구 집단 양성 추진을 통해서 글로벌 수준의 박사 인류 양성에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기존의 GPS, 글로벌 PhD 스칼러십 이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경력 단계별로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전 주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까 합니다. 연구원 단계에서는 이 박사 후 연구자 및 신진 연구자 등 고급 연구 인력 양성을 활성화할까 합니다. 특히 대통령 포스닥 펠로우 포스닥 사업, 그다음에 리서치 펠로우 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한 안정적 연구 환경을 통한 창의적 연구자 육성에도 크게 기여를 할 생각입니다. 또한 기초연구 인력 글로벌 활성화 이것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해외 인턴 사업 효과라든가 해외 연구 인력 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성화 그런 것들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이 저희가 간략하게 최근에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정치권에서 추진해왔던 주요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로